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룻밤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러시아 최고 군부 장군의 딸, 나탈리아 이바노바, 그녀가 정략 결혼과 억압된 삶을 벗어나 한국으로 도망친 그날,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던 그 한국 남자에게 러시아 군부 실세의 딸이 첫눈에 반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리는 밤,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자유를 버릴 수 없다고 외쳤을까요? 러시아 장군 앞에 무릎 꿇은 청년,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그 시험까지.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 군부 최고위 장군의 딸이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선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모스크바에 눈 내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있던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살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은 제 마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나탈리아,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드미트리와의 결혼은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26년 동안 저는 항상 이반 장군의 딸이었을 뿐, 그 누구도 진짜 나탈리아를 본 적이 없었죠. 드미트리는 그의 차가운 눈빛만 생각해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이었어요. 그날 아침, 드미트리가 제게 건넨 말이 떠올랐죠. 결혼하면 너의 역할은 하나야. 내 명예를 지키는 것.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가에 맺힌 서리처럼 제 영혼도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가장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챙겼죠. 여권, 현금, 몇 벌의 옷,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지만 항상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유럽은 너무 가깝고 미국은 너무 멀었죠. 그때 문득 몇 년 전 저희 집에 방문했던 한국 대사관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한국,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곳이기도 했죠. 또한 과거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러시아 대사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적다. 그날 밤, 저는 눈 내리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빨간 광장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죠.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난다는 건 제 일부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러시아의 추위와 함께 과거의 나탈리아도 이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본 자유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르게 새롭고 가벼웠죠. 처음 발을 디딘 한국 땅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장소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공항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비해온 것은 겨우 몇 벌의 옷과 약간의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내려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마저도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죠. 그때 불빛이 환한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혁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죠.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민혁을 봤어요.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라면 봉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뭘 골라야 할지 고민했죠.
손가락이 차가워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 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어색한 한국어에 민혁은 웃음을 참는 듯했지만 얼굴에는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여행 오셨어요? 매운 건 괜찮으세요? 네. 여행이요. 매운 건 조금은 괜찮아요. 사실 여행이 아니라 도망친 거였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죠. 민혁은 빨간 봉지에 라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약간 매운 거고 처음이시면 이거 어때요? 부드러운 국물 맛이 좋아요. 노란 봉지를 건네는 민혁의 손길이 자연스러웠어요. 제 손가락이 그의 손에 스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나 드미트리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어요. 민혁의 눈빛은 저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끓이는지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정말 몰랐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요리사가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전자레인지는 있으세요? 아, 호텔이시구나. 그럼. 사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낯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민혁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아닌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 비도 오는데 우선 뭐라도 드시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민혁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카운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러시아를 떠나온 순간부터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라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맛있어요? 민혁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혹시 정말 갈 곳이 없으시면 근처에 24시간 찜질방이 있어요. 하룻밤 지내기 괜찮을 거예요. 민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하다 목이 메었어요. 민혁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참 낯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계획 없이 왔거든요. 그냥 도망치듯이 작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민혁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털어놓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제 자취방이 근처에 있는데 원하시면 소파에서 하룻밤 머무르셔도 돼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쁜 의도 없어요. 그냥 밖에 비도 오고 민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혁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채한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민혁의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혁의 자취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다 들어왔죠. 침대 하나, 책상, 작은 주방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스크바의 화려한 저택보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소파 정리할게요. 민혁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소파 위의 책들을 치웠습니다. 양말 한 짝이 바닥에 떨어졌고 민혁의 귀끝이 빨개졌어요.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웠습니다. 민혁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덜 외롭고. 라면 더 끓여드릴까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민혁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조그만 가스레인지 앞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친근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라면 자주 드셨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제 신분에 대해 얼마나 말해야 할지. 아니요. 러시아에서는 음식이 달랐어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죠.
러시아에서의 제 식탁은 항상 요리사가 준비한 정찬이었으니까요. 라면 같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아,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건넸죠.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의 집인데도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민혁 씨는 편의점 일만 하시나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물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무심코 상처를 준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전에는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실패했죠. 민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아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스타트업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앱 개발 회사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결국 빚만 남았죠. 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문의 압박에서, 민혁은 실패의 아픔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잠시 숨 고르는 중이랄까요? 민혁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실패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자, 이거 들어보실래요? 민혁이 침대 밑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기타였지만 민혁에게는 소중해 보였어요. 첫 음을 튕기자 방 안이 부드러운 멜로디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민혁의 손가락이 기타 줄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나지막한 그의 허밍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민혁이 차 두 잔을 내렸습니다. 허브향이 방 안에 퍼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혁은 그저 미소 지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빗방울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창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탈리아는 러시아어로 무슨 뜻이에요? 민혁이 문득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거든요.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민혁의 눈빛에는 판단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있었으니까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나탈리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나 드미트리가 부를 때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라붙었지만 민혁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은 그저 저였을 뿐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죠.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죠.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진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민혁의 밝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박한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과 밥이 놓여 있었어요. 군부 장군의 딸인 제게는 너무나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민혁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냥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식사를 하며 민혁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28에 창업했다가 30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네요. 제 말에 민혁이 잠시 말을 잊은 듯 쳐다봤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민혁의 담담한 대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편의점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남을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민혁이 나간 후 저는 그의 작은 방을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창업 관련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였죠. 책장 한쪽에 놓인 사진에는 웃고 있는 민혁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낯선 서울의 거리, 오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저는 그저 나탈리아일 뿐 장군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자유를 꿈꾸셨을까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장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민혁의 웃는 얼굴에 제 마음도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긍정적일 수 있을까? 비 맞았는데 안 춥나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머리를 털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비 맞으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민혁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옆에서 야채를 썰었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민혁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죠.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채 써는 법도 민혁에게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라면에 계란 넣고 파도 넣고. 민혁의 설명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면 하나를 이렇게 정성껏 끓이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자, 완성. 우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요리예요. 민혁이 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혁의 웃음소리, 대화 속에서 넘치는 열정, 그리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 나탈리아는 한국에서 뭐 하고 싶어요? 민혁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도망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숨 쉬는 것 같은 평범한 행복을 느끼면서 제 대답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 행복, 함께 찾아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따뜻하고 설레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민혁의 미소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남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혁의 자취방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점점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민혁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서툴게 배우는 한국 요리.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의점에 같이 가볼게요. 처음으로 제안했죠. 민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럼 같이 가요. 근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민혁의 걱정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편의점 일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콩닥거렸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민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거리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의 경호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혁이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았다는 건 드미트리와의 결혼이 다시 강요될 거란 뜻이었죠. 자유는 꿈처럼 사라질 겁니다. 저 사람, 저를 찾고 있어요. 간신히 말했어요. 민혁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연함이 보였죠. 제 손 잡으세요. 뛰어야 해요. 민혁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골목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로요. 민혁이 인적 드문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작은 계단으로 올라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잠시 숨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두려움을 알아챈 걸까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서웠지만 민혁과 함께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나탈리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혁의 물음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러시아 군부 장군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강요해서 도망쳤죠.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충격받은 듯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민혁도 저를 떠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 보였군요. 예상과 달리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지킬 비밀이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레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민혁의 자취방을 향해 달렸죠. 뒤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탈리아 이바노바. 장군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민혁이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용기를 줬어요. 계단을 뛰어올라 민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창밖으로 경호원들이 건물을 에워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곧 아버지가 올 겁니다. 이제 어떡하죠?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탈리아,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혁은 달랐죠. 만약 아버지가 오시면 어떡하죠? 두려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그 순간 창문을 통해 검은 차가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민혁이 곁에 있으니까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민혁과 함께라면 모든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만큼 강한 힘을 주는 걸까요? 아버지가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그 뒷모습에서 러시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민혁 씨, 이젠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작은 위안이 됐죠.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요. 민혁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나탈리아, 문 열어라. 아버지다. 러시아어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손짓했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문을 열자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늘 그랬듯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 뒤로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아버지, 한국어로 말하자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어로 대답하셨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드미트리와 결혼식을 앞두고 도망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었어요.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그때 민혁이 제 옆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어요. 이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차가운 질문에 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민혁의 다음 행동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서민혁입니다. 나탈리아를 사랑합니다. 민혁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너 같은 것이 장군의 딸을 어떻게 감히.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하지만 나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가 웃을 때 저도 행복해요. 그녀가 슬플 때 저도 아파요.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나탈리아는 러시아 최고 명문가의 딸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탈리아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억압된 삶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택한 겁니다. 민혁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혁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나답게 살고 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다시 새 장 속 새가 될 뿐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강인한 눈빛 속에서 순간 흔들림이 보였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죠. 나탈리아, 내 행복을 원치 않은 게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탈리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민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공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내 진심을 보여라. 민혁의 눈이 빛났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옆모습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탈리아,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냐? 아버지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혁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제 대답에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차갑던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항상 자유를 추구했지.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손길이었어요. 민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화려한 말이 아닌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감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엄격함 뒤에 숨겨진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어나게, 아버지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바지 무릎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군.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탈리아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민혁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나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외로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엄함이 깃들었어요. 1년의 시간을 주겠다. 아버지의 선언에 저와 민혁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1년 동안 자네가 나탈리아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네. 1년 후에 다시 만나세.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의 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감사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민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 딸을 아프게 한다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위협에 민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당당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나탈리아는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민혁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민혁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강한 아이네. 어머니를 닮아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아버지에게 아픔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민혁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물건이었죠.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다가갔어요. 자네를 믿겠네. 나탈리아를 잘 부탁하네. 민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고는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혁이 재빨리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손길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1년,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엔 더 행복한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민혁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에 쥔 어머니의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분명 이런 선택을 응원하셨을 겁니다. 민혁 씨,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다니. 민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민혁과 함께라면 이 시간은 행복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리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하니까요.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이 반지는 제 삶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간을 준 그날부터 많은 것이 변했죠. 나탈리아, 준비됐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의 모습과는 달랐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긴장되네요. 민혁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해냈잖아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해냈어요. 1년 전 아버지의 제안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혁의 창업 경험과 제가 러시아에서 배운 홍차에 대한 지식을 합쳐 만든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창문 너머로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민혁과 제가 밤새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러시아어로 자유를 뜻하는 스바보다. 매일 아침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네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군 생활을 하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죠. 아버지,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카페 내부를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 러시아 전통 무늬가 들어간 컵들. 벽에 걸린 우리의 사진들. 1년간의 노력이 담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묵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명령조가 아니었죠.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제 대답에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장군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는 민혁을 잠시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약속을 지켰군. 아버지의 말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블렌딩한 홍차를 대접했어요. 아버지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맛이 좋구나.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맛이야.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만든 홍차였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몰래 한국에 가져왔던 거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매일, 그녀는 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탈리아, 너는 내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의 반지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 길을 찾았어요. 민혁 씨와 함께요.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인정의 빛이 보였어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과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나탈리아에게 청혼하려고 했습니다. 장군님의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민혁의 말에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허락한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게. 그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나탈리아,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민혁의 청혼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민혁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와 나란히 놓인 새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러시아에서의 억압된 삶을 벗어나 이곳에서 찾은 자유와 사랑.
처음에는 도망치기 위해 온 한국이 이제는 제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 민혁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므려